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간 동안 봄기운이 완연한데 잘 지내셨습니까? 봄기운의 환한 생기와 같이 여러분 가정과 신앙이 활기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대로 괜찮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8개월 동안 양부모로부터 방치와 폭력과 폭언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부검 결과 장기 파열과 췌장절단, 후두부와 쇄골, 그리고 대퇴골 등 온몸의 골절과 그리고 전신에 멍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들, 정치인들이 폭력과 학폭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 문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가벼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전체 여성의 45.8%, 심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9.1%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서 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젤렘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리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정폭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남의 몸을 움켜쥐거나 비틀고 또 가재도구나 가구를 부수는 행동, 바닥에 내리치는 행동을 그것을 폭력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부셔서 공포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경멸과 모욕의 말투, 비난과 큰 소리로 악을 쓰는 것, 협박이나 위협, 대화를 거부하거나 비웃거나 희롱하는 것,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또는 강요하는 것, 가족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 이런 모두가 다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위협입니다. 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력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압력이나 위협을 말하는 건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의 임의로 처분한다든지 재산 권리의 침해, 또 사용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또 가정에서 돈을 사용하는 금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위가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가 성폭력이나 추행입니다. 원치 않은 성행위나 성추행 같은 폭력행위,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추근거리거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만지는 그런 경우가 성폭력과 추행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가 방임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 또는 노환이나 어린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족에게 끼니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 불결한 환경과 그리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방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가정폭력은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직접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 당사자는 제일 먼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심한 자존심이 손상이 됩니다. 적개심을 억압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래도록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장애입니다. 폭력 가해자가
들어올 시간이 되거나 그 이름만 들어도 또 비슷한 옷만 봐도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데 그 가해자가 없으면 조금 진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황장애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화병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답답함과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 이것이 소화장애나 두통, 또 수면장애 같은 여러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수와 그리고 분노,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불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것이 가슴에 쌓여서 가해자가 술 취한 그런 사이에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폭력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전치해서 애매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고 또 다른 폭력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비인간화 과정을 겪으면서 무기력감, 열등감, 그리고 좌절과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다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는 매맞을 팔자야. 혹은 나는 매맞을만 해. 스스로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몽 또는 몽유병이나 수면장애, 궤양, 식사장애, 구토 같은 여러 질병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수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폭력을 당한 당사자 외에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과다한 체벌을 받거나 폭력을 접했을 때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깊은 트라우마. 이것은 큰 상처는 성장장애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들고 불행스러운 느낌, 그리고 무기력감과 분노, 예민, 거부, 지나치게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은 신체화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두통과 복통, 천식, 야뇨증, 불면, 그리고 말더듬까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신체화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과 학습장애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경험했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과도한 체벌을 받았을 때 학습장애가 일어나고 학교 적응에 장애가 생깁니다.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외에도 정신과적 장애가 수반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은 비행 행동과도 연계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녀들은 약물을 의존하거나 알코올을 의지하거나 가출, 자살 기도, 비행 청소년이 되는 촉진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 피해자는 또 다른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폭력 피해는 가정폭력의 대물림이 돼서 자기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70% 이상 그 사람도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자녀의 삶을 일생 동안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했던 것이 그리고 방임하고 방치했던 것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자기도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유기된 경험, 성장장애나 깊은 트라우마,
열등 의식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 피해를 겪거나 또 다른 유기된 경험이나 성장 결핍이나 장애를 당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내적된 이 안에 축적되었던 부정적 자아상, 이런 것이 또 다른 가정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인 경우 또는 사람이 조울증이 심하거나 감정 처리가 미숙한 사람, 업다운이 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주폭이 주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술과 함께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범의 34%, 방화범의 42%, 공무집행방해의 71%, 여러 유형의 범죄 전체의 35%가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범해진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폭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된 사람의 76%는 훈방 처리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성인이 최소한 600만 명이 됩니다. 1인당 연간 소주로 말했을 때 15병 이상 소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술 문화, 음주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폭력은 너무나 많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렇게 심하게 체벌하는 것이 혹시 지나간 자신의 삶의 궤적에서 나타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옆에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본인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가정폭력의 원인은 심한 가정 파탄의 경험이나 그리고 유기된 과거의 경험, 폭력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심적인 역동이나 정신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마냥 기다렸다가 모두가 다 망쳐지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 상담 혹은 지자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정신적인 치료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깊은 상처나 성장 결핍과 정신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그래야 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이 폭력 피해자의 깊은 유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혼자 고통과 절망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폭력은 은밀한 중에 진행되고 또 피해자도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져서 여러 차례 진행되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큰 피해를 입고 평생토록 고통 속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이 되어서 협력하고 붙잡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고 필요할 때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폭력에 대한 처방이나 또는 정신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과 지나친 체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부부나 부모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조합입니다. 수억,
수천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소중히 대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정을 소중히 가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기도 자연적으로 소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대화와 그리고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폭력과 갈등이 없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번까지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